목민자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인가? 백성이 목민자를 위해 있는 것인가? 신영국 전 문경시장의 지방자치 경험을 담은 책 서울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전국 유명서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장을 지낸 신현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한국의 근현대사 역사에서 가장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의 하나가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박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우표 사업이 논란 끝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권력 무상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 계획된 것을 왜 갑자기 취소합니까? 이 사업은 지난해 연말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정기국회에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올해 집행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의결한 이 내용을 민간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민간위원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내용의 일부 수정도 아니고 전면 백지화 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은 1917년 10월 27일 경북 선산군 구미면 상모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다음 달 27일이 정확하게 탄생 100주년이 됩니다. 그는 찢어지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5.16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 전면에 나타났습니다. 1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국제시장의 득수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 영화에 우리들의 독일 광부 얘기가 나옵니다. 50년 전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의 리버케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1964년 독일을 방문하고 그때 환보른 광산을 방문합니다. 이 광산은 유독 한국인 파독 광부들이 많이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왔다고 현지 광부들이 광부들로 구성된 밴드가 애국가를 연주했습니다. 애국가가 연주되다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따라 부르면서 애국가 소리에 장내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똑같은 애국가인데 그날 애국가의 한 소절 한 소절의 의미가 가슴속 깊이 뼛속 깊이 사무쳤습니다. 500여 명의 참석자들은 모두 손수건을 들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야 했습니다. 수구초심이라고 했던가요? 여우는 죽을 때 자기가 태어난 구렁을 향해서 머리를 돌린다는 뜻입니다. 몸은 이역만리 타양에 있지만은 마음은 항상 고향 하늘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꿈에도 잊은 적이 없는 고향 산천이었습니다. 그날 대통령을 만나자 그간 쌓였던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광부 생활이라는 게 국내나 외국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는 이국 생활 아니었습니까? 애국가가 끝나고 단상에 오른 박 대통령은 준비된 원고를 읽지 못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내 가슴에 피눈물이 납니다. 우리 생전에 이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런 꼴 보이지 말고 정말 잘 사는 나라 물려줍시다. 이렇게 눈물로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호텔로 돌아오셔서 대통령은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귀국한 박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장관들에게
함보른 강산의 얘기를 들려주면서 경제개발을 부르짖었습니다. 첫째도 경제개발, 둘째도 경제개발이었습니다. 자나깨나 경제개발 잘 살아보자였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 당시 대통령의 모든 정책 기조가 경제개발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나온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죠. 1차, 2차로 이어집니다. 각계각층의 인재를 모았습니다. 이때 발탁된 인물들이 우리가 다 아는 김학렬, 남덕우, 김한재 박사 이런 분들이죠. 이분들은 대개 미국에서 공부를 한 경제학자거나 전문 엘리트 경제 관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자나깨나 잘 살아보자였고 24시간 경제개발에 몰두하셨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는 함보른 강산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과학기술 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자본이 없고 자원도 없는 대한민국이 잘 살 길은 과학기술 개발뿐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학기술 개발 말은 쉬운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서 박 대통령은 재외동포 과학자들을 동원했습니다. 당시 MIT, 버클리와 같은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외동포 과학자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친필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타이프를 친 획일적인 편지가 아니라 개개인에 맞는 안부를 묻는 친서를 대통령이 직접 보낸 겁니다. 대한민국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고 조국 근대화에 함께 동참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거기에는 함보른 강산의 눈물 얘기도 있었고 또 삼시세끼조차 해결 못하는 농어촌의 아이들 얘기도 담겨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애국심에 호소했습니다. 대통령의 간곡한 편지를 접한 재외동포 과학자들은 외국의 좋은 조건을 모두 뿌리치고 조국 근대화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 둘 귀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조국을 떠난 지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30년 되는 세계적인 석학들이었습니다. 이때 재외동포 과학자 100여 명이 귀국을 합니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키스트와 과학원을 설립했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 과학기술 개발의 삼파역을 한 거죠. 그리고 이병철, 정주영과 같은 경제인들이 현장에서 뛰면서 우리가 잘 아는 한강 기적에 이뤄낸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경부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포스코를 건설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감독이 박정희 아니었습니까? 그는 24시간 현장을 누비며 모든 프로젝트의 미세한 부분까지 지시하고 독려하고 리드했습니다. 한 지도자가 맨 땅에 헤딩을 했고 비록 맨 땅에 헤딩을 했지만 골은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박 대통령이 이룬 한강 기적의 스토리입니다. 이것이 박 대통령이 이룩한 한강 기적의 역사입니다. 50년 전 함보른 강산에서 흘렸던 한 지도자의 눈물이 이룬 눈물의 결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이 논란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재판에서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면서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박근혜 대통령 재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이 부회장은 준 사람으로서 문제가 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받은 사람으로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끝난 지가 한참 됐는데 지금도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표기업의 오너를 과연 그렇게 가혹하게 했어야 될까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관행으로 볼 때 충분히 정상 참작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믿고 있습니다. 또 법리적으로 어떻습니까? 법리적으로 물론 논란이 있겠지만은 저는 이 부회장이 직접 박근혜 대통령에게 돈을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과연 뇌물죄가 성립하느냐 하는 부분에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보아서 최순실이 받은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과연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습니까? 공동정범이라고 하면은 범죄를 함께 모의했어야 하고 범죄 이익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명쾌하지 않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뇌물죄의 경우 명확한 대가성이 증명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증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특검에서 제시한 대가성 부분에 대한 증거 자료가 과연 재판부가 의심할 여지 없이 밝혀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판을 가장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누구보다 가슴 아픈 분이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를 감히 박정희의 눈물이라고 정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첫 번째 눈물은 앞에서 설명한 함보른 강산의 눈물이요. 두 번째 눈물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보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딸의 재판을 지켜보면서 흘리는 한 아버지로서의 눈물 말입니다. 통한의 눈물 아닐까요? 감사합니다.